무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찬원의 15년간의 꿈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년의 15년간의 여정입니다. 그 소년은 무대의 왼쪽에서 시작해 마침내 오른쪽에 섰습니다. 무대의 왼쪽과 오른쪽 겨우 몇 미터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걷는데 그 소년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는 2008년 KBS 전국노래자랑 대구 중구편 초등학교 6학년 소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경을 낀 그 아이는 온몸을 흔들며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 당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년을 보며 전설의 MC 송혜 선생님은 이렇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대구는 인물의 고장이라던데 이름을 보니 원없이 찬란하게 비친단다. 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심더. 내 이름이 이래 좋은 뜻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심더. 순수하고 천진난만했던 그 소년. 그날 그는 무대 왼쪽에서 등장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아마추어 참가자들은 언제나 왼쪽에서 나옵니다. 오른쪽은 MC와 초대 가수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15년 후 2023년 그 소년은 다시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등장했습니다. 초대 가수로서 말입니다. 왼쪽에서 등장하던 꼬마 소년이 오른쪽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국민 가수가 되기까지 그 15년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이찬원. 1996년 11월 1일. 울산에서 태어나 3살 때부터 대구에서 자란 이 청년이 어떻게 2024년 KBS 연예대상 최연소 단독 수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박경림 이후 23년 만에 등장한 두 번째 20대 연예대상 수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순수한 열정과 10년간의 반대를 이겨낸 끈기,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은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996년 울산의 한 병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 1996년 11월 1일 가을의 끝자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의 한 병원에서 한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아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한때 가수를 꿈꾸셨던 분이었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유전자로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트로트 테이프를 틀어주셨습니다. 3살 때부터 대구로 이사한 이찬원.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언제나 트로트였습니다. DVD에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어린 이찬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동요를 들을 때 그는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이돌 음악을 들을 때 그는 여전히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0살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놀던 이찬원. 그냥 좋아서 재미있어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저절로 소리가 시원하게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꺾기. 트로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따라 부르기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창법이 체득된 것입니다. 노래는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랑 트로트 테이프 들으면서 따라 부른 게 다예요. 훗날 이찬원이 한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레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순수한 열정만으로 트로트를 익혀간 것입니다. 2008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이찬원은 처음으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습니다. 대구 중구편이었죠. 그날 그가 부른 노래는 너는 내 남자. 안경을 낀 앳된 얼굴의 소년이 온몸을 흔들며 어른들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신기해서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송혜 선생은 알아보셨습니다. 이 소년의 목소리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원 없이 찬란하게 비친단다. 그 축복의 한마디에는
이 소년의 미래를 예견하는 힘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이찬원은 전국 노래자랑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총 4번을 출연하며 학창시절 전체를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보냈습니다. 송혜 선생님을 만나면 언제나 첫 곡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남인수의 청춘 고백. 그 노래를 부르며 소년 이찬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2013년 중학생이 된 이찬원은 전국 노래자랑 대구 서구편에서 진또배기를 불러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3살이 된 이찬원은 경상북도 상주시 편에서 미운 사내를 불러 마침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날 초대 가수로 나온 진해성 가수는 아마추어로 참가한 이찬원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 1등 하겠는데? 그리고 몇 년 후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학창시절의 이찬원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선생님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영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부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농활대장, 학생회 기획국장, 집행국장까지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교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스타킹에 출연하면서 MC라는 직업이 방송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뒤로 MC가 장래 희망이다. TV를 보며 혼자 질문과 답을 해보며 진행 연습도 많이 해봤다. 가수가 아닌 MC가 꿈이었다는 이 고백.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2가지 꿈을 모두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반대, 그리고 끈기. 너만큼 노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가수를 꿈꿨던 분,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분, 그래서 아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10년, 무려 10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의 가수 꿈을 반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이찬원은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신다고.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꿈도 함께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찬원은 스포츠캐스터라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열렬한 팬이었고 야구를 사랑했던 그였습니다. 매일 야구 중계와 하이라이트를 챙겨보며 집에서 혼자 캐스터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울렸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노래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 제대 후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고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알겠다. 한번 해봐라.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뷔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이찬원은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순두부찌개집, 한정식집, 생선 백반집, 찜닭집, 고깃집, 막창집, 술집, 식당 일만 해도 7군데가 넘었습니다. 섬유공장, 방직공장, 어묵공장, 벽돌공장, 시멘트공장, 공장 일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나르고 배달도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과외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이미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10년 동안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경제적으로까지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틈틈이 노래 연습하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한 가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가수 홍진영이 진행하는 홍디션이라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찬원은 용기를 내어 참가했습니다. 용두산 엘레지를 불렀죠. 노래 실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홍진영과 강남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정통 트로트보다는 세미 트로트 장르에 특화된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정통 트로트 창법은 그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스타일을 인정해주는 무대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 무대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운명의 무대. 2020년 초 TV조선에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찬원은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살. 이제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정말로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본선 첫 무대에서 이찬원이 선택한 곡은 진또배기였습니다. 중학생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기실에서 어얼수 부분만 500번 넘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분장실에서도 쉬지 않고 연습하는 바람에 다른 참가자들이 진또배기 부르는 분, 그만 연습하라고 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허허, 야, 끝난 거 아냐? 이거 하나로? 예선 심사위원이었던 박현빈이 한 말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심사위원들이 하트를 눌렀습니다. 예선전 최단 시간 올 하트. 그것이 이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정말 황금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어요. 최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에요. 심사위원 진성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찬원에게는 찬또배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진또배기와 이찬원을 합친 말이었죠. 찬원 씨는 시청자의 눈과 귀가 정말 예리하구나. 괜히 인기투표 2위를 달리고 있는 친구가 아니구나.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저 정도면 업자예요. 무대를 거듭할수록 마스터들의 평가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사랑도 커졌습니다. 5주차 모바일 인기투표 1위, 결승전 마스터 점수 1위, 그리고 마침내 2020년 3월 14일 결승전 날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총 773만 1781표. 그 중에서 이찬원이 받은 표는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최종 3위로 초대미에 선정되었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찬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년 전 전국 노래자랑 무대 왼쪽에서 등장하던 안경 낀 소년. 그 소년이 이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미스터 트롯 결승전이 끝난 후 이찬원에게는 상상도 못할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시된 금액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처음 발굴해준 작은 소속사와의 인연을 지켰습니다. 돈보다 의리를, 화려함보다 진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데뷔하자마자 1호 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만큼 노래하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고 하시던 아버지. 하지만 아들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시고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지금은 방송만 나오면 빠짐없이 시청하시는 1호 팬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만 45세 제한이 없었으면 나도 나갔을 텐데 넌 내가 나갔으면 4등이야 임마. 농담 같지만 진담 반 농담 반인 이 말에는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2021년 이찬원은 첫 싱글 편의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후 음악방송 첫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미니 앨범 선물을 발매하고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최초의 가온 신인상이었죠. 첫 단독 콘서트 찬스타임으로
총 9개 도시 27회 전국 투어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글인 본인이 작사 작곡한 참 좋은 날을 발표했습니다.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MC로서의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KBS, 부르의 명곡, 신상 출시 편스토랑 등에 고정 출연하며 활약했고 2022년 K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2023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21일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만 28세 1개월 20일 박경림 이후 23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20대 연예대상 수상자이자 역대 방송 3사 연예대상 수상자들 중 남성 최연소 단독 연예대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은 2003년 박준영의 만 30세 5일이었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깨진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을 정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23년째 같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7년 전부터 이사 계획이 있었지만 이찬원이 서울에 올라와 가수로 성공하자 집을 못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제 성공을 기뻐하시며 그 집에서 계속 사시고 싶어 하세요. 저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신다고 하시지만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대구 송해공원 안에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찬원이 유명해지고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아버지가 체중이 76kg에서 58kg으로 18kg이나 빠질 정도로 바빴던 막창집을 접고 2021년에 새로 연 카페입니다. 송해공원. 그 이름에서 이찬원은 항상 송해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의 15년의 여정. 2023년 이찬원은 다시 전국 노래자랑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대 가수로서 말입니다. 촬영장에 도착한 이찬원. 그는 무대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원래 아마추어 참가자들은 왼쪽에서 등장합니다. MC와 초대 가수만 오른쪽에서 등장하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등장하던 꼬마아이가 오른쪽에서 초대 가수로 꿈을 이루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이찬원은 한 번도 트로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10년 반대도, 홍디션 탈락도, 수많은 아르바이트로 힘들었던 시간도 그 어느 것도 그를 꿈에서 멀어지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이찬원이 부른 곡은 당돌한 여자였습니다. 15년 전 안경 낀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 넘치는 프로 가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아마추어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저 왼쪽에서 등장하던 아마추어였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기 힘들 정도로 어릴 때부터 트로트에 빠져 살았지요. 트로트의 무엇이 왜 저를 사로잡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지듯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들었어요. 2020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찬원이 한 말입니다. 사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산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트로트를, 노래를, 무대를. 찬또위키, 걸어다니는 트로트 백과사전. 이찬원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찬또위키. 찬또배기와 나무위키를 합친 말입니다.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그는 트로트 역사를 줄줄 읊었습니다. 상대 가수들의 출생일자, 지역, 근무지, 선호하는 가수까지 모든 정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트로트곡 1000곡을 물어보면 한 곡을 모를까 말까. 동료 참가자들의 증언입니다. 거의 걸어다니는 트로트 백과사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KBS 1TV, 전국 노래자랑과 가요무대, TV조선, 내일은 트롯 시리즈만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트로트 프로그램만 봤습니다. 온갖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원곡과의 음정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기교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로트 음정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어떤 곡을 신청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시청자들이 신청한 곡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곡이든 심지어 잘 알려지지 않은 트로트 곡까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나 톡파원 25시에서 MC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의 구성, 역사, 출연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매끄럽게 진행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음악평론가 겸 언론인 조성진은 젊은 나이지만 이미 완성 단계의 트로트 가수로 보며 폭넓은 비브라토와 강약 조절, 리듬감 덕분에 젊은 거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작곡가 윤일상은 이찬원의 가창력에 대해 깊은 감정과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진 보컬이라며 가사 한마디마다 혼을 불어넣는 표현력이 다른 가수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심사위원 장윤정은 이찬원의 무대에 대해 듣기 편안한 소리와 노련한 무대 매너를 언급하며 오랜 경력자급 무대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심사위원들이 이찬원은 탄탄한 기본기와 밝은 에너지,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갖췄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무대 장악력의 균형이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또러머. 이찬원의 재능은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치고 있습니다. 악보 없이도 동시에 연주하는 사이트 리딩이 가능한 수준의 실력입니다. 방송에서 즉석으로 반주하는 모습, 백지영의 봄날은 간다에 반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피아노 실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뽕숭아 학당에서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법 수준급입니다. 심지어 드럼까지 딩가딩가에서 신하위 드러머 박영진에게 드럼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찬원을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 또러머라고 부릅니다. 또를 붙인 별명들이죠. 찬또배기에서 파생된 별명입니다. 요리 실력도 뛰어납니다. 자신 있는 요리는 찜닭과 해물크림 파스타라고 합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보여준 요리 실력 덕분에 이장금, 또 셰프, 또리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편스토랑에 출연해서는 쌈장 닭볶이를 선보여 3승을 거두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우승 상품인 삼각김밥은 출시 4일 만에 50만 개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또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캐스터,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사랑. 2020년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대결. 이날 MBC 스포츠 플러스의 특별 해설위원으로 출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찬원이었습니다. 해설의 양준혁, 캐스터 정병문과 함께 야구 중계를 했는데 풍부한 야구 지식과 훌륭한 진행 실력을 보여줘서 두 중계진이 잠시 말문을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시청자들도 호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캐스터와 찬또를 합친 말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반대로 가수의 꿈을 포기한 뒤 스포츠캐스터의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매일 야구 중계와 하이라이트를 다 챙겨보며 집에서 캐스터 연습을 했어요. 원래 꿈이 스포츠캐스터였는데 이번 객원 해설 제안이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 욕심을 냈습니다. 이찬원의 인터뷰입니다. 가수가 안 되었다면 스포츠캐스터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이렇게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후 라켓보이즈의 전담 캐스터로 활약했고 은퇴한 야구 레전드 선수들이 다시 야구팀을 결성해 경기를 펼치는 백투더그라운드 MC에도 발탁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희망 더하기 자선야구 대회에서 특별해설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에는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관람하다가 중계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6회 초에는 정병문 캐스터를 대신해 직접 중계를 했는데 정병문 캐스터에 밀리지 않는 완벽한 멘트와 딕션을 선보였습니다. 마침 6회 초 삼성이 4점을 뽑으며 1대2로 끌려가던 게임을 5대2로 역전하는 바람에 이찬원은 샤우팅까지 양껏 하고 떠났습니다. 중계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전할 때 정병문 캐스터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보내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의 야구 사랑은 진심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광팬으로
3살 때부터 대구에서 쭉 자란 영향이 큽니다. 울산 출생임에도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양준혁, 구자욱, 원태인입니다. 세 선수 모두 대구 출신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에 커피차를 보내기도 했고 2022년 초 오승환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를 불렀습니다. 양준혁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양준혁이 주최한 자선야구대회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2020년에 MBC 스포츠 플러스의 특별 해설로 출연했을 때 양준혁에게 직접 사인볼과 유니폼, 사인 배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한국학생연식야구협회 KSRBO의 부대표를 지내며 야구 심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유소년 야구 심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야구에 대해 물으면 이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구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인생은 야구로 치면 아직 1회 초 경기 시작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것도 많고요. 뒤집을 기회도 더 많으니까요. 순수한 매력, 변하지 않는 본질.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노래 실력? 다재다능함?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순수함입니다. 2020년 당시 2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신조어와 매우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줄임말, 팬들의 주접 용어에 매우 약했습니다. 킬포, 씹덕이라는 단어도 모른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지도, 편달, 과찬 등 연륜이 느껴지는 어휘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중에 꽃집을 화환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나 말투에 애교가 흘러넘칩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문장 끝에 하트가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친남동생에게 말할 때도 본인을 형아라고 지칭하며 애교 있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형아가 옷이 없는 걸. 이라는 명언을 남긴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스터트롯 참가자 추혁진이 이찬원에게 쉬운 사내라고 댓글을 단 적도 있습니다. 이찬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미운 사내인 것에 착안한 것이죠. 미스터트롯 최종 결과 발표 생방송에서도 이찬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C 김성주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묻자 개인적인 소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생방송 때 김성주 MC를 왜 명 MC라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꼈다. 김성주 선배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 자신의 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찬원입니다. 표준어를 구사하기 위해 연필이나 볼펜을 물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표준어를 잘 구사하지만 간혹 만디, 새그럽다 등의 경상도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을 미스타트롯, 워너원을 와나완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유명합니다. 오네언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찬원이 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네언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의 줄임말입니다. 이찬원이 팬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온 문장을 팬들이 먼저 줄여쓰기 시작하며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찬원은 말이나 글의 마지막에 자주 오네언사를 붙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2020년 11월 1일 이찬원의 24번째 생일, 팬덤 찬스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 2억 3,323만 3천 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소리를 잃은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찾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찬원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청각장애인들, 그들을 위한 팬들의 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찬원도 이에 화답하며 다양한 곳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팬클럽 이름, 찬스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유격의 의미로 이찬원의 것, 이찬원의 팬, 이찬원의 편을 뜻합니다. 가수 이찬원의 팬으로서 이찬원만을 응원하며 이찬원의 사람들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영단어 찬스와 발음이 같아서 원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 이찬원과 팬들 간의 만남이 가져올 긍정적 시너지를 의미합니다. 이찬원과 팬이 만나 서로의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되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찬원이 직접 지은 찬스 이행시가 있습니다. 찬찬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스릉합니다. 스릉합니다 라는 표현, 사랑한다는 뜻의 귀여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찬원입니다. 2024년 정점을 향하여
2024년은 이찬원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5월 3일 KBS 뮤직뱅크에서 하늘 여행으로 첫 공중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뷔 1511일 만이었습니다. 뮤직뱅크에서 트로트 장르의 곡이 1위를 차지한 것은 2007년 9월 이후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5월 4일 MBC쇼 음악중심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악중심 첫 1위였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도 상을 휩쓸었습니다. 한터 뮤직어워즈에서 포스트 제너레이션상,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에서 3관왕, 트롯 뮤직어워즈에서 2관왕, 코리아 그랜드 뮤직어워즈에서는 무려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베스트 송, 디거스 디깅 아티스트,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트렌드 오브 더 이어 트로스타, 룰루아 팬캐스트 최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KBS 연예대상, 이날 이찬원은 대상을 받았습니다. 만 28세 1개월 20일, 역대 남자 개인 최연소 연예대상 단독 수상 기록을 경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종전 기록은 2003년 박준영의 만 30세 5일, 무려 21년 만에 깨진 기록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는 이찬원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국 노래자랑 왼쪽 무대에서 시작해 오른쪽 무대까지 오기까지의 15년, 10년간 아버지의 반대를 견뎌낸 10년,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아직 1회 초입니다. 2025년 현재 이찬원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29번째 생일날, MBC 쇼 음악 중심에서 오늘은 왠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1위를 받은 것입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하고 있으며 가수로서도 계속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말합니다. 아직 1회 초입니다. 야구로 치면 아직 경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1회 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것도 많고 뒤집을 기회도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찬원의 나이는 이제 겨우 29입니다. 가수로서, 방송인으로서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차우진은 이찬원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도 잘한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량 자체가 뛰어나고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발라드도 잘 부른다. 특히 음정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정확한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도 드러난다. 그는 의외로 중저음이 매력적인데 발음도 정확하다.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글도 띄어쓰기가 완벽하다고 칭찬하는데 그는 사실 글 쓰는 것처럼 말하고 띄어쓰기 하듯 대화한다. 이 말투와 음성이 결합할 때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아름다운 청년 이찬원으로 인식된다. 완벽한 음정, 정확한 발음, 심지어 띄어쓰기까지. 이찬원의 완벽주의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1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한 결과입니다. 진또배기 예선 당시 대기실에서 마지막 어얼수 부분만 500번 넘게 연습했던 그 끈기의 결과입니다. 울긴 왜 울어 연습 중에도 끊임없이 곡에 대해 고민하며 하루에도 수백 번 작가에게 편곡을 바꿔달라며 졸랐던 그 열정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살이 10kg가량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5년 인생 트로트만 파고 살았고 앞으로도 트로트를 메인으로 가져갈 생각이지만 다른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트로트를 사랑하지만 트로트에만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발라드도 훌륭하게 소화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맛에서 더 네임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팀의 사랑합니다. 아는 형님에서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부르의 명곡에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라드를 가창할 때는 트로트와 창법과 음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장르를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은 엄마입니다. 이찬원에게 인생 롤모델을 물으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엄마요.
저희 엄마가 24살 때 결혼하셔서 저를 되게 일찍 보셨어요. 25년을 정말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라 엄마가 제 인생 롤모델이에요. 어머니,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 그 헌신과 사랑이 이찬원을 지금의 이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고 어머니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이찬원이 탄생한 것입니다. 명절 때면 이찬원은 용돈 플렉스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촌부터 시작해서 오촌 종조카까지 두루두루 챙기다 보니 봉투가 4에서 50개가 된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돈독합니다. 미스터 트롯에 함께 출연했던 황윤성을 비롯해서 모든 로미오 멤버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로미오 멤버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껴있거나 로미오 멤버가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모습을 비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비공식 로미오 멤버라고 보일 정도로 친분이 깊습니다. 선배이자 형들에게는 무조건 말을 높입니다. 1살 차이인 김희재와 박지현, 박서진 등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합니다. 인맥도 넓습니다. 트로트 가수나 방송인은 물론이고 아이돌 하이라이트의 윤두준, 더보이즈의 상현, AB6IX의 전웅, 인피니트의 남우현, 배우 배인혁, 배연성, 박서함, 윤현민, 운동선수 오상욱, 원태인, 김지찬, 유희관 등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가수 박현우 은가은 부부 결혼식에서는 사회를 맡기도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너머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8년 안경 낀 초등학교 6학년 소년이 전국노래자랑 무대 왼쪽에서 등장했습니다.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 당당하게 외치던 그 소년. 2023년 27살이 된 청년이 전국노래자랑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했습니다. 초대 가수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던 그 청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무대 위에 몇 미터. 하지만 그 짧은 거리를 걷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28살의 이찬원은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방송하는 바로 그 KBS에서 최고의 영예를 아는 것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원 없이 찬란하게 비친단다고 축복해 주셨던 그 소년이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셨다면 이찬원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소년이 평범하지 않은 끈기로 이루어낸 비범한 이야기입니다. 타고난 재능?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간 반대하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끈기,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 대기실에서 500번 넘게 연습하는 열정,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지금의 이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말합니다. 아직 1회 초입니다. 앞으로 8회가 더 남았다는 뜻입니다. 뒤집을 기회도 역전할 기회도 더 큰 홈런을 칠 기회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꿈을 향해 가고 계신가요? 그 길이 너무 멀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현실은 냉혹하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꿈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이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찬원은 트로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계산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그 진심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둘째, 끈기는 재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반대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무대 왼쪽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오른쪽까지 왔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캐스터를 준비했던 경험이 야구 중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MC를 꿈꿨던 학창시절의 경험이 지금 MC로서 활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경험은 없습니다. 넷째, 성공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찬원은 유명해진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따뜻하며 여전히 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직 1회초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계속 발전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찬원이 홍디션 탈락 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버지의 10년 반대에 굴복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찬또배기 이찬원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서 초대 가수로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는 그의 눈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아니 어린 시절부터 계산하면 20년 넘게 꿈을 품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찬원은 15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1회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만, 모레 하루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때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도 놀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왔구나 라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왔구나 라고.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화려한 출발이 아니라 묵묵한 걸음입니다. 재능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이찬원처럼 여러분도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오른쪽을 넘어 그 너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1회초니까요. 앞으로 펼쳐질 8회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찬원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무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힘들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찬원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무대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온해연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